네,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진짜 문제는 바닥치는 재무부 통장입니다. 최근 들어 이스라엘, 이란, 그다음 유가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중요한 문제가 가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새로운 얘기에 더불어서 진짜 문제가 뭔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영상을 만들고 준비하는 데 힘이 됩니다. 자, 앞으로도 댓글 많이 많이 꼭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실시간 뉴스나 정보가 너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실시간 뉴스 정보, 원문 내용 전부 다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제가 보는 거 있는 그대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접속하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보들 다 나누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지금 3,160명 정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이란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의 국방부 건물까지 타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국방부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여기를 좀 표적으로 삼았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서로 상당히 민감한 전투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군은 테헤란 주변의 핵 관련 시설로 추정되는 방어 혁신 연구 기구 건물도 공격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거저거 재는 거 없이 그냥 다 때리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 인물들 다 죽였고요. 그 다음에 주요 건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공격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얘기했지만 일단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이란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까 싶었는데, 일단은 이란이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격이 대단히 엄청나게 이스라엘한테 피해를 주는 반격은 아니고, 어쨌든 보여주는 느낌에서는 반격은 하고 있구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란제 미사일들이 이스라엘 상공을 진입했고, 지상에서는 요격용 로켓이 발사되면서 성광각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하이파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일제히 공습 경보가 울렸고 대피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이스라엘 공격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좀 해소가 되거나 좀 이 관계가 어느 정도 나쁘지 않게 화해를 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사실 공격하자마자 핵과학자 6명의 사령관의, 사실 이걸 어떻게 한 방에 다 죽였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무너뜨리거나 또는 사령관이 있는 위치를 그냥 찾아가지고 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중요한 인물들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불만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좀 거치적거릴 수밖에 없는 인물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한순간에 죽였는지 조금 사실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미리 준비를 좀 해놨더라.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쏜 게 아니라 그냥 쏠 준비를 이미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쏜 겁니다. 이거는 이란만 모르는 준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및 군 수뇌부에 큰 타격을 입힌 작전 뒤엔 정보기관 모사드에 몇 년에 걸친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정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모사드는 공습을 앞두고 이란 내에 무기를 밀반입했고, 그러니까 이란에 미리 몰래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드론 발사 기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무기도 밀반입되면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 200여 대가 이란 영공을 드나들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스라엘 공군이 들어갔잖아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갔으면은 사실 들어가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나올 때는 좀 박살이 나거나 또는 100%다 못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사람을 어떻게 후다닥 정말 급하게 쐈는데 다 죽였나?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이미 파악 중인 장소에 표적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작전을 수행한 거죠. 이미 파악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없앨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상황이 되니까 야, 있어 없어 있어? 그래 하고 쏴버린 거죠.
그래서 뭐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공격을 준비했다. 언제든 너희는 내 손 위에 있고 언제든 죽일 수 있다. 약간 이런 좀 느낌이지 않나. 아마 좀 섬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시장의 문제다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뭐다? 장고가 문제다. 2월 12일에 미국 재무부 통장 잔고입니다. 이걸 TJ 잔고라고 하죠. 지금 잔고가 얼마죠? 2,600억 달러예요. 잔고가 지금 정말 이제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440억, 3,580억, 그 다음에 3,090억까지 왔다가 2,770억, 여기서 2,600억까지 지금 2,60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더 이상 안 떨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지라도 되면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 더 떨어져야 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7월 중순에서 늦으면 7월 말까지도 밀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잔고가 아시겠지만 바닥을 치면은 우리는 그거를 디폴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닥까지는 안 치겠지만 그 바닥으로 가는 만큼의 어쨌든 돈을 채워야 되거든요. 이 부채한도 인상이 되면은 제가 3분기 계획이 8,500억 달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비면 빌수록 채워야 되는 돈이 많아지는 거고 채워야 되는 돈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시장이 더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가 잔고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거는 시장이 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고 있고 가능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뭐냐면 6월에 2분기 세금 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에 이제 2분기 세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이게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미국의 일반적인 원천징수 직장인 이외에 뭐 프리랜서나 뭐 투자소득, 뭐 임대소득 등 이 돈들은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눠서 세금을 납부하고요. 그 납부한 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더 냈으면 더 내라 하고 못 냈으면은 다시 환급해주고 그거를 이제 4월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 3, 4분기 진행을 하고요. 이번 2분기 세금 납부는 6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2달 유예를 주거든요. 그래서 원래 4월 15일까지 세금을 내야 됐잖아요. 1분기. 그리고 이제 1년치 그 세금 관련해 가지고 근데 1분기에 이제 4월 15일까지 못 내신 분들은 이제 2개월 유예가 됩니다. 2개월 정도를 늦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6월 16일까지 1분기 세금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미룬 사람들이랑 2분기 세금이 6월 16일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체크해 보니까 세금으로 한 1,000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한 번 많이 들어올 때는 1년치 환급하고 할 때 한 4천억 달러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올 때는. 근데 이제 분기로는 많이 들어와야 1,000억 달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2,600억 달러다라고 한다면 세금 들어오고 나면 한 3,600억이나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들어와 봤자 아마 7월까지 본다고 해도 잔고는 계속 줄어들어서 다시 한번 2천억 달러로 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7월 TJ 잔고는 2천억 달러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제가 얘기하지만 이 잔고가 세금이 들어온다 해도 적은 수준이에요. 그럼 계속 2,600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채울 때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부채한도 인상이 나오는 시기고 인상이 나오는 시기는 7월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7월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무조건 통과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상원에서 통과가 해야 되고 상원 통과가 끝난 다음에 7월에 이제 대통령 책상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원 통과가 늦어지거나 미뤄지면은 7월이 아니라 8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잔고는 진짜로 정말 저 밑바닥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추적을 해야 돼요. 추적하면서 잔고가 얼마고 세금이 얼마 들어왔고 7월엔 잔고가 얼마인지에 따라 시장의 등락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결론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스라엘, 이란 리스크로 유가는 오르고 증시에 불확실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위험한 데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당장 지금 문제는 미국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세 법안 6월 빠르게 상원 통과하고 7월 승인하지 않으면 TJ 잔고는 바닥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보여준다는 거죠. 현재 2천억 달러 수준으로 3분기 계획 잔고는 8,5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6천억 달러 정도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2,5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증시는 마이너스 한 10% 수준으로 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 부채 한도 인상이 나오는 7월쯤에. 대외적인 이슈도 중요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TJ 잔고에 따라 7월에서 8월 진짜 디폴트 가능성의 언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베센트가 직접 얘기했거든요. 디폴트 가능성 없다고. 근데 사실 진짜 가능성 없었으면 언급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줬어요. 근데 직접 얘기했다라는 건 본인도 살짝 불안한 감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번 하고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영래포입니다. 계속 바닥권이고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일단 영래포의 돈은 아마 SLR 규제가 완화되면은 쭉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 떨어질 걸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채가 크게 하락하고 못하는 상황입니다. 금리 자체가. 왜냐하면 미국도 일본도 지금 시장에 돈을 뿌리겠다라고 하고 있죠. 돈을 뿌리면 당연히 채권 발행하고 채권 발행하면 채권 가격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야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PPI나 좀 CPI가 낮게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조금 떨어지나 싶었는데 이 최근에 다시 좀 유가가 뛰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나오고 있죠. 그것 때문에 다시 국채 금리가 좀 크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엄청 전고점까지 간 건 아니지만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이에요. 지금 달러 가치가 바닥인데 얘기했지만 얘가 따라와 줘야 돼요. 얘가 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채권 금리가 쭉 떨어져야 되는데 못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의 신뢰도 회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SLR 규제 푸는 거고, 해결하려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거고, 이런저런 요행을 부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안정화가 나오기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일단 TJ 잔고는 2천억 달러대로 진입을 했고요. 6월 분기 세금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채워질 예정이지만 7월 2천억 달러는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스라엘 이란 싸움이 지속되는데 아직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 얘기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뭐예요? 이 중동 쪽에 있는 이 원유가 이제 수출할 때 나가는 해협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이게 해협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란이 이 해협 전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란이 갖고 있는 땅에 이제 수위가 이 수심이 깊어서 배가 여기로만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 막으면 여기 다 막지 않아도 못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해협이 봉쇄되냐 안 되냐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봉쇄되면은 미국이 세일가스, 세일 오일 팔기 때문에 미국이 이득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봉쇄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봉쇄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TJ 잔고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6월 세금이 들어와도 7월에서 8월에는 디폴트 가능성이 언급될 수 있어요. 왜? 진짜 돈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만큼 여유가 있을 만큼 잔고가 없습니다.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채권금리 하락 중요, 관세 협의 중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얘기하지만 관망해야 돼요. 사지 말라 그러죠. 보유자는 분할 매도 하시고요. 신규는 사지 마라. 지금 살 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수할 때 아니고 들어올 때 아닙니다. 지금 대기 하시고요. 7월에 저는 고점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놓겠습니다. 계속 65%.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망 구간이고요. 신규 진입은 하지 마라. 저는 지금 관망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만 분할 매도 하시고요. 미국 증시 고점 부근은 7월로 전망하면서 제가 디테일하게 숫자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 시장 상황에서 핵심은 뭐냐면 디테일하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 이해가 아니라 눈앞에 숫자를 체크하는 거예요. 숫자가 뭐지? 지금 왜 올라가지? 숫자가 왜 내려가지? 그냥 민심이나 여론이 아니라 객관적인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에 좀 집중하고 있고요.
이 숫자를 제가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매번 체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 저랑 같이 시장 최저점 타이밍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시장이 빠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밀렸을 때 어디에 사야 가장 저점에 사서 상승 수익을 낼까를 노리는 사람이에요. 이 구간을 노리는 사람이지 이 하락을 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간 같이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무료 텔레그램, 정말 이 최근에 나오는 실시간 뉴스나 정보 빠르게 제가 정말 도움될 수 있을 만한 것들만 골라서 같이 공유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 올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참여하셔서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미국의 실시간 뉴스나 정보들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60명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무료로 참여하시고요.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달아주는 거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유튜브 구독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